안녕하세요, 여러분. 7주차 2차 시 시작할 건데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원봉사 조정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조정자의 업무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정자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어, 이용자인 클라이언트, 즉 조정의 대상을 중심으로 조정자의 업무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자는 자원봉사 의뢰자의 또는 이용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욕구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는 이제 욕구 접수할 때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주로.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서 면접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정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가 끝나고 나면 사후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어땠는지 평가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상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조정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부분을 오늘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자의 업무가 이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 업무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자원봉사 그 희망자가 자원봉사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사회복지 기관의 아동복지 시설이었어요. 이렇게 후원을 자기가 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에 얼마씩을 후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가서 아이들도 봐주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자원봉사를 한 10여 년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기간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기관장이 그랜저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본인은 들어오는 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나는 먹을 거 못 먹고, 나는 정말 이렇게 전략해서 이 기간에 얼마씩 이렇게 다 매년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그랜저를 타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이분이 상당히 상처를 받고 이렇게 힘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분이 자원봉사를 그만하게 됐던 것을 오셔서 상담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때로는 이분의 욕구가 뭐예요? 사회복지 기관의 기관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준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사람의 가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정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가치관이나 태도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0여 년 이상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몸으로 물질을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이분 스스로가 상처를 입어서 다른 쪽으로 자원봉사를 돌렸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게 모르게 민감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중단하게도 되고, 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자의 업무 중에서 욕구를 사정하고 또 그를 면접하고 접수하고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게 수급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와 이용하는 자의 적절하게 수급을 조정하고 매칭해주고 또 그렇게 했다면 기록으로 남기고 또 등록 자원봉사 시스템에 언제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어떤 자원봉사를 했고 누가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과 등록 또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할 때는 직접적인 물질적 지원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뭐 재료의 지원 뭐 여러 가지 장비의 지원 이런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지역에서 모집해서 양성하고 연수시키고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으로 조직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태도와 인식이 어떤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이런 기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조정자의 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욕구. 사람마다 이제 욕구가 있는데 욕구 접수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욕구를 접수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 우리가 욕구를 파악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뢰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내용은 의뢰자와 클라이언트가 다를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의뢰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뭐예요? 주소가 어디고 나이는 어디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고 잘하는 건 무엇이 있고 자원봉사를 해봤던 경험은 있는가 없는가 어떤 내용의 자원봉사를 하길 원하는가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의뢰의 이유와 경과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의뢰 내용은 무엇인지 가정방문 일정이 언제쯤 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를 경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자세한 정보는 가정방문 시에 입수할 수도 있는데 또 전화로 파악할 때 전화로 모든 걸 다 파악하려고 하면 이렇게 서두르게 되고 여기에서 또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알아야 될 사항과 또 방문했을 때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할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테이크지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문서로 작성하게 하고 거기서 보충해서 알아야 될 거는 질문을 통해서 물어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뢰자와 클라이언트가 다를 경우 파악해야 될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들을 잘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일반적 사항이라든가 개괄적 사항, 이런 이유, 의뢰 내용, 가정방문 일정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또 개인적인 의뢰에 대한 조정자의 자세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의뢰했을 때 조정자가 막 마음이 급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대충 들어요. 그리고 물어본 걸 또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뢰감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경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청,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게 경청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경청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끊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114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중국집 번호를 알고 싶다. 전화를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신방동 지역의 통정지역의 중국집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114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14가 뭐라고 해요? 그냥 그냥 통정지구의 중국집 번호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경청을 해요? 고객님
통정지구의 중국집 번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 뭐라고 느껴요? 내가 한 말을 잘 알아들었구나. 내 말을 잘 경청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렇게 하면서 안심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14 안내양도 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 조정자로서 의뢰에 대한 그 욕구를 파악할 때 그가 막 이러이런 저런 얘기를 막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클라이언트가 독거노인인데 막 밤이 너무 불안하고 야간에 너무 힘이 들고 막 꿈을 꾸고 악몽을 꾸니까 야간에 같이 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짧게 얘기했겠어요? 막 길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청을 잘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누구님, 지금 밤이 너무 불안하고 또 밤이 악몽을 꾸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혼자 사시는데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함께 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잘 들었다는 이런 경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려준다면 이 사람이 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그동안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고 혹시나 가정 방문을 제가 하고 싶은데 한다면 언제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이게 편안하게 그 다음 것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시작은 경청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표현된 말의 숨은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경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청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해야 될 때 잘 들어주는 거 이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참 말처럼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첫째도 경청,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두 번째도 경청, 세 번째도 경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그 욕구 파악 시 태도는 두 번째는 판단인데요. 조정자는 이제 입수된 정보, 수입된 정보라고 했네요. 입수된 정보들을 근거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소개 여부를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입수를 했어요, 정보를. 그러면 어떤 자원봉사를 어떻게 소개할지 소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판단을 할 때 클라이언트의 상황, 활동의 난이도, 사회 자원의 대체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사례라고 할지라도 다른 요소가 겹쳐지면 판단이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를 요청하셨는데 해외여행으로 일주일간 집을 비우는데 나무에 물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매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둘째 아기를 출산하여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데 아기 돌보미를 보내주어서 자원봉사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이 입원했기 때문에 가사일에 곤란을 느끼니까 자신과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저녁 식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봉사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40대 후반의 남자가 또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65세인 남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침대 생활을 하는데 골프장과 테니스 클럽의 사장인 남편을 대신하여서 부인이 업무 처리를 해야 하므로
주 1회 남편의 외출, 기저귀 교환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60세 부인의 또한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자원봉사 조정자는 그죠. 자원봉사 소개 여부를 이런 모든 근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판단하는 역할이 누구의 업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 조정자의 업무라는 거죠. 욕구를 파악했다면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방문 접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방문하고 접수하는데 접수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 방문을 해보는 한 번에 그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나 또 그가 우리 기관에 와서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연결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집을 직접 방문해 보라고 합니다. 동의를 얻고 방문해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도 직접 방문해서 연결해 줄 수 있고 또 적절한 케이스를 연결해 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 방문이라고 하는 것의 의의를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파악이 돼요. 그 집의 모든 상황을 보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정 방문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없는데 그러면 한 번에 그 아이들을 다 파악하게 되었잖아요.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이나 아픔을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이제 방문이라는 것, 가정 방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원봉사 조정자 역할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차 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